조국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조국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그러니까 25만 원씩 1인당 주자는 거예요. 4인 가족에 100만 원. 문제의식에 동의하지만 기재부 개혁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기재부를 띄워놓겠다는 거지. 아유, 이 머리 쓰는 거 보면 정말 액수와 지급 대상 등도 더 논의해야. 지급 대상을 논의한다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누구까지 줄 거냐? 이거 국힘당 애들이 늘 써먹는 수법 아닙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말 거냐? 지급 대상을 왜 논의합니까?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면 되지. 인플레이션 우려. 까불지 마. 인플레이션 우려는 뭘 안다고 떠들어 니들이. 인플레이션 우려는 이걸 하는 사람이 걱정할 필요 없어. 그건 하는 총재가 한국은행 직원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으면 금리 올리면 돼. 금리 올리면 어떻게 돼? 집값이 하향 안정화돼. 그러면 국가에 좋은 거야, 이건. 그러니까 이게 뜨내기처럼 아주 허술하게 알고 있는 애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야, 지금. 기재부 개혁을 우선한다는 거야. 미쳤지. 미쳤어요. 이거는 뭐 최근에 논란이 일었던 거잖아요. 박은정 남편 정관예우 논란에 혜택 받았다고 보이지 않아.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종근 검사가 이제 검사장 했다가 나가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 또 조국이 말한 것도 내 영상을 봤는데 그것도 엉터리예요. 아유, 이건 지금 하여튼 기사, 그 연합뉴스 기사를 한번 봅시다. 조국 신당, 조국 대표는 29일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의 정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과 관련해 언론 보도처럼 그분들이 특별히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런 얘기죠.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종근, 박은정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 검사로 찍혀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조 대표는 또한 정관예우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소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닌가 반문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저것도 개소리라는 거야.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아. 자, 검찰 내에서 반윤 검사로 찍혀서 각종 불이익을 받았어. 그거 사실이라고 쳐. 근데 검찰을 떠났잖아. 검찰 밖에 가서 정관예우를 받은 거하고 검찰 내에서 불이익을 받은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이거는 검찰 밖에서 정관예우를 받았거든. 근데 검찰 내에 있을 때는 불이익을 받았지만 거기는 이 사람은 이종근 검사는 형사부 검사지. 형사부 검사야. 특수부 검사가 아니라고. 형사부에서 계속 있었다고. 그러니까 나와서 형사부 검사들하고는 다 알 거 아니야. 자기 검사장이니까. 그리고 정관예우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건데 뭐 딴 얘기를 해.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검찰 내에서 불이익을 받았어. 그건 알겠어. 근데 검찰 바뀌잖아. 검찰 밖에서 무슨 불이익을 받았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어 심지어 수임 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전화 변론이라고 하는 전직 고위 검사장의 변호사가 수임 계약도 쓰지 않고 자기가 알던 네트워크의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사건 처리를 하고 돈을 이미 받고 계약서는 안 써서 세금도 안 내는 것이 정관예우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야. 그래. 그렇다고 쳐. 그렇다고 치자고. 그러면서 내가 아는 바로는 수임 계약서는 다 쓴 것 같다면서 두 사람의 입장문을 보시라. 앞으로도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수임 계약서를 쓰면 괜찮은가? 이거 페이스북에 올라온 박은정 후보의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다 읽어봤고 캡처를 해놨는데 캡처를 여기서 올리려고 그러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캡처는 안 올리고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이게 뭐냐? 아까 이해찬이 말했던 그 전에 마저 읽게요. 앞서
박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은 최근 1년간 41억 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전 검사장이 작년 퇴직한 후 변호사로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거액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 입장문 박은정 이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보니까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이종근 변호사가 자기는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은 적이 없다고 거기다 확실히 썼어요. 그러니까 뭐 그건 안 맡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공인의식과 사회과학적 안목은 이해찬이 그렇게 강조한 거죠. 통시적 흐름과 공시적 구조, 그 다음에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시적 지평과 공시적 지평입니다. 통시적 지평과 공시적 지평인데 통자를 그냥 같이 썼습니다. 그 오타인데요. 공시적 지평입니다. 두 번째는 그 synchronic horizon, 이것을 지평 융합으로 해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독일의 마지막 가장 위대한 해석학자 한스게오 가다머의 지평 융합이란 얘기입니다. 지평 융합이란 말이 독일에는 없는데 그걸 자기가 만들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요 얘기, 이해찬이 말했던 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내가 얼마나 1년에 연봉이 직장인들이 있나 하는 걸 찾아보니까 한국인, 이게 조선일보에서 2월 9일 날 나온 건데 내가 왜 조선일보 거를 썼냐면 신문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평균 연봉이.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어떤 건 5천만 원이 좀 넘는 5천만 원대가 있고 3천만 원대도 있어요. 그 가운데 조선일보가 4,214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치를 제가 따온 겁니다. 그래서 상위 0.1%는 얼마인가? 그거는 9억 8,800만 원이야. 이거는 다른 데도 비슷합니다. 다른 그 언론사도 비슷하고. 그래서 상위 0.1%는 5만 명이잖아요. 인구로만 따지면 직장인은 그보다 훨씬 작겠지, 그지? 그러니까 약 10억 정도를 벌면 상위 0.1%예요. 근데 1년에 41억 원을 벌었어요. 이건 정관 예우가 아니면 뭐야? 그리고 수임 계약서도 다 썼대요. 그 이종근 검사가 하는 그 변호사가 수임 계약서도 다 썼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자 지금까지 받은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해약 좀 그 해임을 다 했다는 거야. 다 그 계약을 파기하고 이제 그 했다. 지금 그런 얘기를 거기다 그 입장문에다가 썼어요. 그게 뭔 얘기지? 뭔 얘기죠, 이게? 한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의 100배를 받은 거예요. 1년에. 이게 정관 예우가 아니라고? 계약서를 쓰면 괜찮다고? 내가 조국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조국이 그러면 문재인과 조국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보았듯이 목전에 이게 급해서 사회적 불합리에 눈을 감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봤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그냥 없던 걸로 치고 넘어갑니다.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면 어떤 불합리도 어떤 불의도 덮어줍니다. 봤잖아 금방. 그래서 나는 이재명, 추미애, 김용민, 송영길 이런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잖아. 요번에 전현희, 이현주, 최민희 이 여전사 3인방을 내가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성취의치 모형 프레임워크에 보면 정직 성실하질 않아. 기본적으로.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대인 이해가 없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어디서 조국을 뽑느냐고. 대인 이해. 아니 민정수석실에 그 조그만 조직 하나 제대로 관리가 안 됐잖아요. 자기 바로 밑에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이 누구야? 그 끈앞을 하냐? 윤석열 끈앞을 데려다 놓고 앉아서 무슨 짓을 했어 도대체가? 그러니까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지금 강령 봤잖아. 강령 2개만 봐도 이래. 뭐가 뭔지 몰라.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못해, 얘네들이. 그러니까 자기 당장 있어빌리티 만드는 거, 당장 구호를 외치기 좋은 것, 검찰개혁, 윤석열 심판하겠다. 3년은 너무 길다. 미래지향성이 없어. 그때. 그러니 이런 애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만들어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겠냐고. 안철수랑 뭐가 달라? 안철수하고 다르다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똑같아. 결과는. 실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조국이 어떻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2014년 5월 26일 5개월 동안 16억으로 전관예우를 받았어요. MB 정부 때는 정동기 후보가 낙마했는데 7개월 동안 7억 받아서 날라갔어요. 안대희 측에서 변호사 개업 초기라 착수금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4억 7천만 원 정도는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 다음날 그만뒀습니다. 그러자 조국은 뭐라고 썼냐. 이건 동아일보에 난 거예요. 바로 그 다음날 조국은 안대희 사퇴 처신 깔끔. 김기춘 물러가야 할 이유가 더 생겼다. 그런 얘기죠. 안대희 사퇴 처신 깔끔. 5개월에 16억 받았어요. 1년이면 40억 되는 거죠. 안대희 사퇴 처신 깔끔함. 김기춘이 안대희를 추천했거든요. 비서실장 김기춘이 추천했거든요. 왜 김기춘까지 물러가라는 거예요. 이게 조국이 한 말이에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는 조국의 실력을 알 수 있죠. 철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는 있어요. 하겠다. 무섭죠. 실력도 없고 철학도 없는 놈이 용기를 냈을 경우에 최악이죠. 내가 이래서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치부심? 무슨 무협지입니까? 삼국지예요 지금? 와싱상담? 이제 그동안 눌러놨던 것이 폭발하고 나서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고? 60년 동안 눌려있던 것을 지금 폭발하고 있다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목전의 이익에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지금은 민주당과 연대한다고 말하지만 민주당과 연대할 수가 없을 때가 있으면 절대 연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을 죽이겠죠. 어떻게든지. 거기 친문 세력들이 쫙 있거든요. 뭐 새로 외국에서 오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국에 대해서 충고하려고 해요. 뭐냐? 욕심 부리지 말고 국회의원 서너 명 데리고 정당 조직부터 운영해 보면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 실험해 보기 좋겠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시작하는 것이, 조그맣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크게 시작해서 다 덜어먹으면 국민이 고통을 당해요. 조직은 절대 구호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붕괴는 운동권이 샤우팅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구호가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실력은 없이 민주주의를 자기네들이 구호로 외쳤기 때문에 정당 운영도 구호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일군의 사람들이 결국은 민주당을 저렇게 만든 거예요. 조직은 결코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해찬이 본 이재명, 허재현 기자가 쇼츠로 만들어서 올렸더군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대요. 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반드시 대통령으로 내가 만들고 가야 하늘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 선거에서 졌잖아요. 정말 이해찬 전 대표가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거의 일주일간 두문불출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세종시에서 나 다시는 서울에 올라가기도 싫다 당분간은. 그때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고 나서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관측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민주당의 이제 친문 기득권 세력들은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된다. 당대표 선거 이렇게 1인 독주 체제로 할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그때 언론에 막 퍼뜨렸었어요. 근데 그거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 선거 나가세요. 당신이 당의 주인이 돼. 당신이 당을 이끌어가야 돼. 설득하신 분이 이해찬 고문입니다. 이해찬은 자신이 유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이 누군지를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은 몰라봅니다. 제가 왜 저러지? 그럼 문재인이 나는 처음에 조국이 문재인도 다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다 다 훌륭하고 보기만 하면 그 사람한테 반하고 뭐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지. 뭐 형법 함재인데 뭐 피인용 지수가 제일 높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그래서 난 좋다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허당인 사람들 있잖아. 근데 이렇게 허당인 사람들 있나? 이렇게 진실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 사람이 있나? 이재명이 좋은 것은 민주시민에게 좋습니다. 민주시민에 좋은 것이 곧 국가에 좋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재명에게 좋은 것으로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아직도 친문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는데 걔네들은 당원들이 처리해 주면 됩니다. 이제부터. 찍소리도 못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때그때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내 강의는 내 감정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민주당 과반은 평화다. 이번 총선에서 보니 유튜브 진보 기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권민회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권민회를 시작합니다. 30년 계속 갈 수 있도록 30년 아니 영원히 우리 국가와 민족이 세계사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계속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론을 모르면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저 사람이 갈라치기 한다 이렇게 들어요. 아니 내가 할 일 없어서 갈라치기 합니까 이거를? 내가 그렇게 이거 해서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어요? 내가 이 사회에서 받은 혜택과 은혜와 축복이 이제 나는 돌려줘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하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조국이 좀 보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쟤네들이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국가가 아작납니다. 또다시.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조국을 따라가는데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몇 명 국회의원들 두고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가 리더십을 확인해 보는 기간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린민주당이 통합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그 당이 남아있었다면 지금쯤 얼마나 큰 주가를 올리겠어요. 열린민주당이 그쪽으로 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 뻔하잖아요. 거긴 빠가사리 정당이거든. 그 친문 세력이 다 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못하게 막아놓고 이재명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재명이 당대표 나올 것이다.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면 자기네는 이제 이재명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자기는 못하니까 이재명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딱
좀비를 챙겨놓고 당대표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무슨 탄핵한다, 어쩐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공수표 날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지금 말이 터진 거야, 지금. 이제 선거판이 되니까. 그리고 공천 웬만한 이 빠가사리들을 정리했잖아. 친문 세력, 핵심 친문 세력을 정리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말을 튼 거지. 왜 이재명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고 이제 더 좋은 정치인이 있는지를 골라서 우리 건민내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크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겉모양만 보고 지금 떠들고 있거든요. 겉모양만 떠들고. 조국 혁신당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은. 어차피 민주당에 붙어 있어야 돼요. 빌붙어 있어야 돼요. 거기가 커지면 심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내가 계속 조국을 비판해왔고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인사조직론은 이론으로 하는 것이지 그렇게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